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는 요즘, 점심을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곤 합니다. 이럴 때 잠깐의 낮잠을 자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낮잠의 효과는 참 많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해소되고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심장병도 예방합니다. 그런데 낮잠을 많이 자면 생활 리듬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약 45분 정도 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낮잠을 45분씩 잘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네, 낮잠을 잘 수는 없어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건 괜찮겠죠? 그 시간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 해보세요. 8월 5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그 낮잠 오키 씨는 많이 자는 편인가요? 네, 좀 특정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오는 때가 있어요. 한 번 자기 시작하면 그 시간 되면 이렇게 몸이 그걸 기억을 하고 또 그때면 또 자고 싶고 그때면 또 1시에서 자고 2시 싶고. 사이? 뭐 1시에서 2시 사이도 있고 막 11시일 때도 있고 그냥 한 번 자기 시작하면 그 시간에 계속 졸려요. 지금 몇 시 때입니까? 지금요? 네. 지금은 제가 일 마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 4-5시 정도 되면 정말 졸려요. 제가 볼 때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하던데. 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집에 되면 이제 축적된 졸음이 이제 꽉 몰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 45분 있다 일어나나요? 근데 안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또 안 자게 되면 또 리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죠. 좀 참아 보려고 해요. 저는 그 야구가 시작되는 5시에서 6시가 잠이 많이 옵니다. 시작되는 시간에요? 네. 왜요? 야구를 딱 틀어놓고 네. 야구를 이제 집중해서 봐야겠다 하고 있는데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제 바로 잠드는. 1회였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한 5회 정도.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5회면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 그냥 끝날 경우도 있어요. 쉬는 날에는 엄청 오래 자는 건데요. 그러면? 쉬는 날에는 한 5시 경기를 한다. 6시 정도에 잠이 들어요. 네. 끝나 있더라고요. 너무 심한데 밤에 잠 못 자요 그러면? 또 밤에도 잤습니다. 아주 편리한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잠을 몰아자는 스타일이고 또 요새는 굉장히 좀 생각할 것도 많고 덥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어머. 그래서 막 유튜브로 네. 동물 다큐멘터리를 막 찾아본다던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좀 잘 오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틀어놓으면 잠이 와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틀어놓으면 잠이 와. 잠이 오고 싶으면 또 쓸만한 방법이 책 읽는 거. 누워서 책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특히 그런 거, 네. 소설 말고 뭐 인문 교양책. 인문학 책을 네. 읽으면 좋군요. 자, 그래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최근에 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요? 그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곳에서 네. 불러가지고. 누가요? 이정 씨가. 그래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네. 다시 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나를 쉬게 해주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아마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의미 깊은 휴가를 또 주셨는데 나를 쉬게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리스타 분들이라던가. 또 이제 안마를 해주시는 분들이라던가. 맞아요. 우리에게 서비스업을 또 해주시는 분들. 맞아요. 비행기 승무원. 대단한 KTX 분들이에요. 승무원 여러분들이 우리를 쉬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밉지만 나를 쉬게 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줘야 된다. 내 가족같이 생각해야지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이름하세요. 이 멘트는. 그러게. 그게 아니라 오키 씨가 이제 순발력 있게 좀 해주면 좋은데. 아니
제가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번에 이상하더만. 그래요. 이게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키 씨가 코너 소개를 전담하고 네. 자 오늘 코너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 어떨지 작가님께 건의해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정보가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우리들의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듀세 영상미학 영상해설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수요일에는 문화정보 톡톡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 기관과 단체 소식 전하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 먼저 진행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식 들어보죠. 오늘은 여름에 즐기기 좋은 레포츠 교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시련 정책팀 김훈연구원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훈입니다. 자, 먼저 수상스키 교실 소식이 있군요. 예. 행사는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우선 그 여름 레포츠에 꽃을 할 수 있는 수상 스키 교실은요. 네. 총 2회로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로는요. 8월 17일 월요일 시각장애인 15명, 그리고 2차로는요. 8월 18일 화요일 시각장애인 15명씩 모두 30명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각장애 참가자들이 좀 몰릴 걸 예상해서 좀 두 차례로 진행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네,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소재한 바하마 리조트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설악면에서 또 예. 수상 스키를 좀 탈 수 있군요. 수상 스키를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중복 장애가 없는 등록된 시각장애인 30명이고요. 네. 1회당 15명씩 총 2회로 30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네네. 선착순은 아닌 모양이죠? 대부분 네, 선착순인. 그 선착순은 아니고요. 네. 우선 많은 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그 인원이 근데 넘칠 경우에는 네네네. 그 순위가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네. 우선 1순위로는요. 중증 1상급 시각장애인이고요. 네. 2순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수급관자, 그다음에 3순위는 처음 우리 기관에 신청하는 신청자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순위는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이렇게 순위가 어쨌든 4개가 다 충족되면 100% 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왜냐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 골고루 또 기회가 또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또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연구원님께서는 수상스키 교실 한번 체험을 해보셨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 맥주병이어가지고 좀 무서워합니다. 아, 겁을 내시군요, 물을. 근데 저도 향후에 휴가를 내서 꼭 한번 참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노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여름에는. 특히 예. 덥기 때문에 네, 물에 맞습니다. 딱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데. 네네. 자, 또 수상스키 교실 말고 수상 스포츠의 꽃 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래프팅 그러니까요. 교실. 네. 래프팅 교실은 어디에서 실시되나요? 우선 래프팅 교실은요, 그 급류의 다이나믹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그 장소는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 소재한 한솔 레프츠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네, 역시 또 물 좋은 곳으로 또 가시네요. 역시 참가자 인원 선정에 관한 기준이라던가 또 인원 제한 이런 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수상스키 교시가 마찬가지로요. 네. 중복장애가 없는 등록된 시각장애, 좀 인원은 20명입니다. 이것은 1차로 한정돼 있고요. 네. 여기에서도 선정 기준이 있어요. 수상스키 교시가 마찬가지로 1순위부터 말씀드리면요. 중증 예상급 시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신규 참가자, 그다음 서울시 거주자 순으로 네.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요런 게 이제 네. 다 충족되면 100%다. 이렇게 네, 또 100%.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처음 참가시고 또 1급에서 3급 시각장애를 예, 가지고 예. 계시고 또 서울에 또 살고 계셔야 하고 예. 수급권자라면 100%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래프팅은 언제 열리게 되나요, 여기? 우선 8월 13일에 사례회를 통해서 그 참가자를 선정한 이후에요. 네. 래프팅 행사 날짜는 8월 25일 화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 이제 갔다 오는 거군요. 네, 하루입니다. 네. 이 또 이제 궁금한 것이 무슨 네. 이제 행사를 가게 되면 이제 참가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네. 참가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좀 무료로 다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참가 비용이 있는데요. 네네. 우선 수상스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네. 래프팅 참가비는 1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중식하고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 원, 15,000원 그냥 이 가격, 이 비용만 네.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렇죠. 또 밥을 먹는다. 내가 네, 래프팅을 맞습니다. 한다, 수상스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이면 굉장히 싼 비용이 거의 실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관 차원에서 무료로 해드렸으면 하는데 또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기하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맛있는 식사를 또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네, 비용 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또 네. 여름에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참 방송 시각하고 겹쳐가지고 그래 그러세요? 못 가겠네. 래프팅하고 이 래프팅이 또 이제 팀워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또 네.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스릴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또 이제 안전이 중요한 마음으로 거니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도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예. 어디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 우선 8월 3일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네. 8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 주네요. 8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자분은요.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 김세현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네. 전화번호는 02-950-0187 0188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950-187번, 188번으로 신청을 네. 하면 되시는군요. 네네. 자,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피 채널 다시 듣기를 활용하시거나 한시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우리들의 길라잡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의 김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국 지역의 복지관, 연합회, 그리고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기초재활 교육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재활팀 한승필 주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초재활 교육생 60개를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 취지의 교육인가요? 이 기초재활 교육은요, 저희가 일단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은 필요한 교육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 네. 점자나 보행이나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단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동안은 점자면 점자, 보행이면 보행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교육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60기라는 거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교육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 복지관이 전통적으로 이제 1년에 두 기수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두 기수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왔네요. 60기가 왔네요. 1년에 두 번이면 뭐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봄학기 3월에 개강하는 기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8월이나 9월에 진행되는 가을 학기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교육 내용이 교육 내용이 궁금하네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은 필요한 교육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뭘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당장 필요한 것만 이제 찾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문서라던가 이런 글자를 보기 힘드니까는 기본적으로 점자를 좀 배우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를 찾아가고 또는 이제 밖에 안 나간다 그래도 실내에서 네. 그 실내 구조를 탐색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행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컴퓨터 교육을 좀 받지 않으면은 좀 사실기만 불편한 어떤 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네. 필요한 컴퓨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 교육도 많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네네. 시각장애인들도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끔 제가 또 기본적인 교육을 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뭐 돈을 구별한다던가 또는 은행에 있는 ATM 기기, 시각장애인용 ATM 기기 이용한다던가 또는 간단한 무슨 컵에 물을 따른다던가 또는 뭐 등등 이런 이제 일상생활 사소한 거지만은 네. 장애를 갖게 되면 쉽게 하기 힘들 게 참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모아서 교육하는데 일상생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교육적인 내용 말씀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교육 말고도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 어디 쉽게 나오기도 힘들고 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면 체력이 많이 약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단전호흡을 한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뭐 검도를 한다던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진행되는 그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성함량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교육을 받으러 나왔지만은 아직 장애 수용이 잘 안 되고 네. 또 자기 장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이 송파구인데 송파구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요. 네. 그 강사가 파견해서 이제 심리치료하는 이름으로 우울증이라던가 스트레스 해소 더 나아간다면 자살 예방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네. 집단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너무 많은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중도의 시각장애를 당해서 네. 잘 재활에 성공하신 분들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선배들. 그래서 그런 좋은 기감이 되실 수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제 또 후에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또 직업을 갖기 원하신다던가 또는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직업기관 방문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신집항해 행사라던가 장애날 행사라던가 종종 수시로 이제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현안이라던가 이런 거를 같이 들어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 너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교육 기간이 좀 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예, 뭐 단기간엔 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8주가 교육 기간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고 시간은 이제 9시 반에서 오후 3시 20분까지 매일 진행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아, 역시 알려드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교육 기간도 네, 길고 시간도 길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참여를 하면 될까요? 저희 복지관 접수 부서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은 3433에 3830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434에 3830이요? 3433에 3830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몇 명 정도 모집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게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네. 이 교육 자체가 무슨 우리 집단으로 놓고 뭐 한 번에 강의하는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 1대1로도 할 필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기수단 8명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죠? 모집 기간은 9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네. 이번 기수 교육은 60기는 9월 7일부터 바로 교육 들어갑니다. 네, 아직 뭐 그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예.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60기 기초생활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9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재활팀 한승필 주임이었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죠. 카메듀서의 영상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천연 염색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염색을 하며 사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참 색깔하면 또 시각장애인에게 어려운 부분이죠. 아, 그쵸.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영상 해설할까? 오키 씨가 또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고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목소리가 참 건조하군요. 네. 많이 못 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딱 오키 씨하고 제가 방송을 한지 뭐 같이 방송을 동시에 같이 한 건 한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겠지만 네. 너무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이제는 오키 씨의 목소리만으로도 오키 씨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섭죠? 근 진짜요? 저한테는 뭐 좋은 거 아닌가? 저한테 그만큼 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뭐 사적 관심은 없고요. 또 굳이 뭐 그럴 것까지야. 네, 그래서 오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느긋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첫 번째 영상 볼까요? 모든 게 염색 재료가 되지. 감리, 또 은행리, 산나초들 종류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염색을 한다. 무슨 색을 내기 위해서 그거는 인간의 교만이 아닌가.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색 그 자체를 누릴 줄 알기만 하면 다 아름답잖아, 그죠? 그렇군요. 자, 굉장히 우리 것이 생각나는 음악과 함께 물소리도 나고 또 바쁘게 걸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들리는 것 같고 천 소리도 나고요. 네, 그쵸. 어떤 영상입니까? 네, 먼저 염색
염색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염색 천들이 나와요. 음. 뭐 하늘색이라든지 연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염색 천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영상이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막 걸어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군요. 예, 그 흔들리는 소리가. 네. 네. 그래서 뭐 하늘색은 다 아시겠지만 뭐 시원한 색, 정말 하늘의 색을 닮은 색을 하늘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하늘, 스카이. 네. 그리고 뭐 서울도 말고. 네. 그리고 뭐 노란색. 노란색은 뭐 대표적인 과일. 여기 이 염색천의 노란색은 약간 좀 레몬 과일 레몬의 노란색 같아요. 좀 연하거든요. 노란색은 또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왜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뭔가 이렇게 색이 진하고 밝고 어. 이렇게 뭔가 밝은 느낌이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새빨가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원색이라고 하는 게 잘 어울려요. 원색이 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하고 이렇게 딱 색이 분명한 색. 색이 분명하군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도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우리 조카는 노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어린이집 차라던가 아, 그렇죠. 어린이집 차, 네, 뭐 아니면 네. 어린이 교복. 이런 것들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아주 네. 노란색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애들 중에 노란색이 거의 노란색 물품들이 많죠. 그렇죠. 이제 주제 자막이 뜨는데요. 산이 주고 정성이 빚은 색이에요. 그런 거죠. 천연 염색이란 산이 주는 거고 자연에서 나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성을 빚어서 만드는 거고. 그런 천연 염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자막이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에서 푸른 자연이 나와요. 산자락이 펼쳐지고 들에는 막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이런 자연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한 남자가 커다란 바구니에 낫을 들고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천연 염색 작가 문봉학 씨인데요. 낫으로 염색에 필요한 쑥을 캡니다. 근데 쑥이 엄청 자랐어요. 거의 막 사람 허벅지 높이까지 올 정도로.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쑥이 너무 커가지고 자연에서 자란 거라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이 쑥을 캐고 돌아온 곳이 경북 영천시에 있는 공예촌이에요. 폐교에 만들었는데요. 폐교이지만 굉장히 이게 아기자기하게 잘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칠하고 별자리 그림도 걸어놨는데요. 이 별자리 그림이 야광이라서 밤이 되면 진짜 별처럼 막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공예촌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예라든지 목공예, 서각, 가죽공예, 천연염색, 규방공예, 공예 마케팅 등등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이 입주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예촌에 가면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 도자기 등 공예품을 전시한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쿠키 수업 등 다양한 체험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캠핑도 할 수 있어서요. 가족 단위로 놀러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요. 참 좋겠다. 근데 벌써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캠핑하고 놀다 가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인기가 많은 곳이래요. 그러게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공부하면서 네. 자연으로 된 염색을 배운다.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또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너무 공업적인 것, 공학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또 자연을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연은 이런 것이다. 슬기로운 생활. 자연은 슬기로운 생활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가 좀 이렇게 그럼요. 새로운 그런 걸로 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틀에 박힌 교육. 거기다가 플러스 사교육.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네, 문봉학 씨는 이곳에서 천연 염색 작업을 하는 분이에요. 커다란 가마솥에 아까 캐온 쑥을 잔뜩 넣고요. 물을 붓고요. 그 장작에 불을 피워서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새로 캐온 쑥을 끓이는 작업을 하는 동안 한편에선요. 문봉학 씨의 아내가 염색천을 널고 있어요. 이 부부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천을 준비해요. 하얗게 아직 색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천. 네네. 안에는 이 돌돌 말린 천을 필요한 만큼 뽑아서 한쪽에 차곡차곡 개어놓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는 남편이 개어놓은 천을 조금씩 끌어와가지고 염색물에 담급니다. 이 염색물이 황갈색이에요. 약간 좀 노란색과 갈색 그 가운데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염색물인데요. 소목의 목재는 붉은색 염료가 되고요. 뿌리는 황색 염료가 된다고 신기하다. 합니다. 그죠? 네. 한 나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터뷰에서 모든 게 염색 재료가 된다 하면서 색을 내려가지 말고 자연이 주는 색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인터뷰 나왔었죠.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보통 이제 염색은 색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는 건데 이제
색을 내려 하지 마라. 자연 그대로 받아들여라. 참 쉽지 않거든요. 뭔가 무소유적인 향기가 나는. 그렇죠. 자신이 목표가 있는데 어느 정도 나는 무조건 이 색을 내야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색이 안 나온단 말이죠. 염색 그 자연 염색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주는 대로 뭐 색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요즘은 다 인공 화합물로 색을 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색으로 내면 정말 진하게 정말 강렬하게 색은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딱 봐도 한눈에 확 들어오긴 하는데 천연 염색으로 색을 만들면 좀 더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국의 고전미가 더 느껴진달까? 그래요. 네. 어쨌든 꾸준히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전통을 이어오는 기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볼까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래도 이거 먹으면 진짜 우리 사이좋게 일해줘. 그렇군요. 우리 저 톡백으로 네.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인다. 네. 근데 진짜 이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영상 같아요. 이 최근에 한 영상이 물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유난히 사람 냄새 나는 영상이 아닌가. 그리고 차분하고 네, 뭔가 그런 정말 생각이 여유가 들거든요. 느껴지는. 볼 때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쵸. 뭐 이렇게 되게 느긋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화목하게 사는 느낌? 네. 사실 우리 가족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 밥 먹을 때도 TV만 보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본다거나 등 돌리고 있다던가 가족을 다시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왜 얼마나 화목하냐면요. 이 부부가 잠시 쉬는 동안 아들이 차를 내와요. 차 다과상. 이 자막에 초등학생이던 큰아들이 장성했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 공예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작은 잔에 차를 졸졸졸 따르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탕을 먹여줍니다. 이렇게 훈훈한 장면을 뭐 연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 화목해 표정을 보이는. 보면 알지 뭐. 네. 굉장히 좀 아들이 좀 쑥스럽게 웃긴 해요. 네네. 아무튼 이때 자막이 느긋하고 행복한 시골살이에요. 이런 매력 때문에 점점 귀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귀농을 이제 꿈으로 여기는 이 사회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20대, 30대 여성이나 남성들이 꼭 귀농을 하고 말 거야. 네, 도시 생활 이제 지겹다. 네. 이러면서 너무 각박하다. 빨리 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너무 복잡해요.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되는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살 데 많습니다.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집 많아요. 오세요. 부동산 업자인가? 아무튼 순철 씨는 귀농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많고 장애인들은 그런 보장제도가 있어야 또 움직이기 그쵸. 때문에 또 시골에서 살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해야 되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겠네요. 네, 진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네. 제가 또 고추농사나 이런 걸 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주변에 고추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시각장애인 중에 고추농사를 하는 분 있어요. 네. 양봉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양봉. 하긴 하겠죠.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뭐 익숙해지면은 잘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물리면 어떡해요. 양봉하다. 물릴까봐 걱정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벌하고 친해지면 뭐 된다는데 뭐 여튼 귀농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네. 이제 저는 뭐 아직 도시 생활이 더 좋긴 하지만. 아니 워낙 위로 안 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아랫 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위에 아무래도- 살다 보면 아무래도 천안보다는 서울이 좀 더 복잡하죠. 복잡하고 도시답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천안이나 이런 아산 이쪽 가면 뭐 경운기 돌아다니고 모르지. 네, 좀 변두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도심은 아니고. 물론 이제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네.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적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겠죠.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 보죠. 그래요.
것들에 감동을 받거나 막 행복해하니까 때로는 철이 없는 건 아닌가. 너무 생각이 좁거나 뭐 부족한 게 아닌가. 가끔은 내가 철분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나의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은 감춰주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그걸 또 내 부족한 걸 내 혼자 힘들어하는 것도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참 인터뷰와 함께 물소리가 나는데 그 물소리의 정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공예촌 주변에 항아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에 담가뒀던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염색물에 부어요. 이 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투명한 물이거든요. 뭔가 효능이 있는 물 같아요. 부부가 나란히 서가지고 이 갖가지 염색물에 천을 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소리가 계속 난 거예요. 네. 이 천마다 염색이 고루 배도록 장갑 낀 손으로 천을 이렇게 쓸면서 색이 배도록 하고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천을 쓸면서. 네. 그 남편은 붉은색으로 염색을 하고요. 아내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소목에서 남편은 목재 부분을 쓰고 아내는 뿌리 부분을 썼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러게요. 네. 한번 염색한 노란색 천을 맑은 물에 씻어요. 근데 물에 씻으니까 색이 좀 더 이렇게 바래질 것 같은데 더 진해져요. 희한하게. 무슨 이 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한 물이에요. 거의 검은색처럼 보일 정도로 진한 갈색으로 바뀌는데요. 노란색이 갈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 정순호 씨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네. 너무 사소한 거에 행복해하다 보니까 내가 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럼 철분을 먹어야 하나. 이런 살짝 토크 이런 거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터뷰하면서 이 시골 마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춰주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했죠. 뭐 철없고 사소한 거에 행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는 뜻 같아요. 자, 그래요. 빨리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죠. 네. 그 개미에 대한 생각을 늘상 우리는 심어주고 훈육되어 왔잖아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생활의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아닌가. 빨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오키 씨가 뭐 멘트를 할 걸 놓친 모양인데. 아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행복의 조건 얘기 나왔고 정말 행복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영상이 행복했는데. 네, 그렇죠. 마지막 영상 뭔가요? 가족들 간에도 행복했고요. 네. 마지막 영상은 남편의 인터뷰예요. 늘 부지런해야 한다고 훈련되어 온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작년에 멍때리기 대회 개최된 적 있잖아요. 이거 네네. 아시죠? 네. 진짜 독특한 대회라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서울 광장에 사람들이 각자 떨어져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였는데요. 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우승을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원래 학원을 6개나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학원을 여러 가지 보낸 그런 아이는 아니고 애가 원래부터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6개나 다니다 보니까 애가 좀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학원에서 되게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근데 마침 우연히 이 대회가 열린다는 걸 발견하고 너 학원에서 멍 잘 때리니까 이거 한번 나가볼래? 그래서 그냥 권유했던 게 진짜 나가서 네. 우승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예요. 네.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은 진짜 일하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자막은 뭔가요? 네, 오늘 마지막 자막은요.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옥신 그러고 있는 거 같나요? 단순하게 즐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조금 생각이 짧은 편입니다. 네. 단순하게 좋지 않나요? 인생은?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야 잘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생각이 많으면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생각을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생각은 짧게, 행동은 신중하게. 그러네요. 좋다. 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역시 홍옥희 씨가 장기를 가지고 있는 영상 해설 실시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색, 노란색 염색천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자막, 산이 주고 정성이 빚은 색.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품은 산, 지천에 피어난 들꽃. 한 남자가 커다란 바구니와 낫을 들고 걸어갑니다. 천연 염색 작가 문봉학 촌장. 산에 난 쑥을 캡니다. 쑥을 캐고 돌아온 곳, 경상북도 영천시의 공해촌. 폐교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캐온 쑥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넣어 끓입니다.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거두어 색을 얻는 과정. 아내는 한편에서 염색천을 걸어 말립니다. 아내가 새로 염색할 천을 펼쳐놓으면 남편은 노란 염색물에 색을 입힙니다. 시간을 기다려 발효된 소목의 색. 모든 게 염색 재료가 되지. 감리, 또 은행리, 산나초들 종류 다 알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염색을 한다. 무슨 색을 내기 위해서 그거는 인간의 교만이 아닌가.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색 그 자체를 누릴 줄 알기만 하면 다 아름답잖아, 그죠? 이거 드시고 가세요. 큰아들이 다과상을 내옵니다. 초등학생이던 큰아들이 장성한 시간만큼 그래도 이거 먹으면 진짜 느긋하고 행복해진 시골살이. 산 위로는 구름이 흘러갑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퍼 염색물에 붓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서서 각자 염색 작업을 합니다. 남편은 빨간 물을 들이고 아내는 노란 물을 들입니다. 모두 사소한 천연 염색 작가 정순옥. 감동을 받거나 막 행복해하니까 때로는 철이 없는 건 아닌가. 너무 생각이 좁거나 뭐 부족한 게 아닌가. 가끔은 내가 철분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여기는 나의 부족한 것들이 조금씩은 감춰주는 것 같아서 참 좋고, 그걸 또 내 부족한 걸 내 혼자 힘들어하는 것도 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노랗게 염색된 천을 물에 담가 더 진하게 염색합니다. 염색된 천을 펴서 줄에 걸어 말립니다. 부부의 진득한 세월을 닮은 주홍 빛깔. 노란색보다 더 진하게 염색된 갈색 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천도 함께 넣습니다. 담백하고 소박한 고운 빛깔. 그 개미에 대한 생각을 늘상 우리는 심어주고 군육되어 왔잖아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돼야만 생활의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아닌가. 바람에 나부끼는 형형색색의 염색천들. 그리고 자막.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옥희 씨의 행복한 영상 해설로 영상 여행을 다녀왔고요. 네, 다음은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수요일은 영화, 공연, 전시, 각종 문화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쳐가는 수요일에 힘이 되는 정보가 가득한 날 문화정보 톡톡을 시작해보죠. 네. 자, 그래요. 문화정보 톡톡 상당히 또 문화에 목말라 있는 저로서는 그냥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정보 톡톡이 기대가 되는데 축제의 계절이라고요? 네, 7월, 8월이 축제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네. 전국에서 각종 축제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월에 열리는 전국의 여름 축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7일 말 8초 음,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너무 좀 사람에 치이고 싶지 않다. 아, 그쵸. 그래서 지금은 휴가를 가고 싶지 않은데 이번 주말엔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휴가를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 가서도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참 좋은 정보 되겠다. 이런 네. 생각 드네요. 한번 귀담아 보세요. 네. 네, 여름하면 또 바다죠. 그래서 네. 바다에서 열리는 전국의 축제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전남의 장흥으로 가볼게요. 멀다. 휴가는 멀리 가야죠. 그렇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물축제. 네, 그래서 이 축제가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오, 빨리 가셔야겠네요. 일단. 지금 당장 짐을 싸야 돼요. 네. 물축제 하러. 뭐냐면 물축제. 가서 물총, 물풍선 등으로 시원하게 물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얼마 전에 말이죠. KT 위즈파크라고 그 수원 야구장에서 네. 물대포를 쏘더라고요. 관중들한테요? 네. 와. 홈 팀이 점수를 낼 때나 홈런을 칠 때마다 아, 진짜요? 응원단에서 물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미리 공지를 한 거예요. 저 우의를 입고 와라. 아, 근데 네네. 우의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이 오. 그냥 맨몸으로 그냥 내 그래요. 옷에 그냥 물을 맞은 거야. 그게 그냥 갑자기 쏜 게 아니라 미리 예고를 한 거잖아요. 사이렌 울려, 사이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물을 맞을 준비를 하고 간 거니까 물 네. 쐈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 맞으러 이런- 가는 거잖아요. 이런 축제가 장흥에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거죠. 그냥 네. 물축제니까 시원하게 물 맞으러 가요. 그러니까요. 씻으면 되잖아요. 네. 또 물에 관한 축제가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 주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울산 물총축제입니다. 네. 이 축제는 울산의 젊음의 거리에서 개막을 해요. 울산 젊음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젊음의 거리 무슨 거리 하면 이 도심 한가운데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그런 거겠죠. 이 물총놀이 참가자를 위해서요 2,000개의 물총을 대여할 수 있고요. 또 판매도 대여까지. 하고요. 판매. 네. 그리고 무려 2만 개의 물풍선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직접 만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아이디어 상품이 빛나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내가 만든 물풍선. 누가 그걸 맞을 것이냐. 자, 여기서 저기서 터지는 물풍선 덕분에 정말 시원한 여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축제가 어떤 축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나는 물 맞은 것 말고 그냥 물을 보러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14일부터 16일 기간에 열리는 축제들이 또 있어요. 먼저 이 바닷길이 쫙 갈라지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무창포입니다. 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있어요. 무창포는 어디 있나요? 충남 보령에 있는 해변이에요. 아까 보령. 그 전남이나 울산보다는 가깝죠? 가까워요.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오키 씨는 더 가깝겠죠. 네, 그렇죠. 전 천안에 사니까. 충북선 이런 거 타고 가면 되나? 버스 타면 되나? 아마 버스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 1.5km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걸어서 섬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바닷길이 열리는 음력 보름에 맞춰서 열리는데요. 네네.
행사 기간에는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 불꽃놀이, 그리고 바닷길 횃불 대행진, 맨손 고기잡이, 바지락 잡기, 맛살 잡기, 그리고 선상 가두리 낚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가 되게 있습니다. 뻘에서 조개 잡는 일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그쵸. 아, 참. 아, 이렇게 또 이게 행사 소식, 축제 소식 들으니까 숨이 찹니다. 또 다른 축제도 소개해주세요. 네, 또 있어요. 네, 더차게. 이 여름에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꽃입니다. 네. 그래서 무한 연꽃 축제도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연 환경이 최고로 아름다운 제주도, 이 제주도에서도 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도두항에서 열리는 도두 오래물 축제예요. 이 도두 오래물이 뭔가 봤더니 용천수더라고요. 용천수. 뭔가 솟아오르는. 네네네.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물인데 이게 굉장히 시원하대요. 오. 그래서 이 용천수를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걸 이렇게 맞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시원하대요. 차갑겠다. 네. 굉장히 차갑겠고 물의 힘이 세니까. 네. 아, 그냥 물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좋다. 자, 그래요. 지금까지 다음 주에 예정된 축제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주말에 장흥축제. 그러니까 네. 전남 장흥 네, 물축제. 전남진 장흥물축제군요. 네. 이 외에는 다른 축제 없나요? 또 있어요. 경북 동해안 울진에서요. 울진 워터피아 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아, 숨차. 네. 또 여기선 동해안 바다도 즐길 수 있고요. 축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바다에 놀러 가서 왜 워터피아냐, 왜 워터파크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다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짜니까. 맹물도 좀 쏘고, 네. 맹물도 좀 맞고 그러는 게 또 굉장히 또 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정말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군요. 정말. 자, 오늘 문화정보토도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덥다고 지쳐만 있지 말고 여행도 가고 전국의 여름 축제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문화정보토독은 여기까지군요. 네, 참 여기까지. 아쉽군요. 그래도 듣기만 해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가 잔뜩 올라가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행동하지 말고 짧게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짜증 날 때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면 짜증 날 일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8월 5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